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AK 아테네 vs 시크라이오바. 이 경기는 전개 템포가 살아있는 팀이 누구인지가 승부의 핵심이다. 원정팀 크라이오바는 탈압박하는 상황에서 백패스 빈도가 높다. 그래서 전진 의지가 떨어지고 공격 템포가 죽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흐름이 길어지면 원정팀 크라이오바는 볼을 잡고도 전방으로 위협을 주지 못하고 라인만 점점 내려앉게 된다. 그리고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원정팀 크라이오바 윙백도 수비에 묶이면서 투톱과의 간격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크라이오바가 역습을 노리려면 첫 패스가 전진으로 꽂히며 바이아람의 속도가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백패스로 한 번 더 돌아서는 선택이 나오면 역습은 찬스가 아니라 리셋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홈팀 AK 아테네가 원하는 그림이 열린다. 홈팀 AK 아테네의 플레이메이커 엘리아손이 중원에서 과감하게 볼을 돌리며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결국 상대 라인을 뒤흔들며 득점이 유력한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특히 3백은 좌우 채널이 한번 흔들리면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데 엘리아손은 그 타이밍을 읽고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코이타가 측면에서 1대1을 걸어 수비를 끌어당기면 중앙으로 들어가는 패스 길이 더 선명해진다. 이때 피에로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으로 수비수를 붙잡아두며 크로스든 컷백이든 마무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크라이오바는 발루타가 중원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압박을 풀기 위해 또다시 안전한 백패스로 흐름이 눌린다. 그래서 홈팀 AK 아테네는 초반부터 무리하게 몰아치기보다 압박 트리거를 걸어 원정팀 크라이오바가 뒤로 돌아서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상대 템포가 죽는 순간 엘리아손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경기의 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결국 백패스로 템포가 꺾이는 팀과 전진 패스로 라인을 찢는 팀의 대비가 이 경기 결말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K 아테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라르나카 vs FK 스캔데자. 이 경기는 전진 이후 커버 속도가 느린 팀을 상대로 역습 타이밍을 잡는 팀이 만난 구도다. 원정팀 슈켄디아는 전방 침투가 시작된 뒤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늦어 전환 구간에서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홈팀 AK 라르나카는 공을 빼앗는 순간 레코에리가 하프라인에서 전진하며 첫 패스의 방향을 빠르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레코에리가 한 박자 빨리 전진하면 슈켄디아의 4, 2, 3, 1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그대로 역습 통로가 된다. 그리고 4, 3, 1, 2의 중앙 연결은 패스각이 연쇄로 생겨 상대가 미처 정렬하기 전에 전방으로 공이 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디아키테가 후방에서 라인을 정리해주면 홈팀 AK 라르나카는 무리한 맞불보다 안정적인 전원 설계를 택할 수 있다. 베어가 전방에서 등지고 버티며 이성과의 간격을 맞추면 역습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파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원정팀 슈켄디아는 전진한 직후 리커버리가 늦을 때 수비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는 공산이 커 보인다. 그래서 홈팀 AK 라르나카는 라인을 크게 올리기보다 중원에서 끊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찌르는 선택이 더 효율적이다. 원정팀 슈켄디아가 라티피를 중심으로 전개 속도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되려 뒤가 비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 틈을 레코에리가 잡아 전진 패스에 첫 단추를 끼우면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 짧아진다. 또한 제이눌라이의 측면 전개가 활발해질수록 측면에서 공을 잃는 순간 역습 출발점이 더 위험해진다. 이브라임이 전방에서 버텨줘도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늦으면 역습을 막아낼 방파제가 부족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슈켄디아가 전반을 조심스럽게 운영하면 버티는 시간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전진 타이밍이 꼬이고 하프라인 뒤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면 경기 흐름은 홈팀 AK 라르나카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 결국 레코에리의 역습 타이밍과 전진 선택이 이 매치업의 핵심 스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K 라르나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비아위스토크. 이 경기는 전술 상성 자체가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알크마르에게 유리하게 쌓이는 구도다. 홈팀 알크마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각을 만들고 박스 앞에서 한 번 더 템포를 올리는 전개가 비교적 정교한 팀이다. 그래서 원정팀 야기엘로니아가 전반에 라인 간격을 좁혀도 시간만 지나면 박스 근처의 커버 속도가 떨어지는 지점을 집요하게 찌를 수 있다. 원정팀 야기엘로니아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세컨볼 대처가 느려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팀이다. 그래서 중원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고 이선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난다. 이 틈이 벌어지는 순간 홈팀 알크마르의 미나스가 포켓을 선점하며 전진 패스의 종착지가 만들어진다. 또한 페럿은 박스 안에서 수비수의 시선을 먼저 흔드는 움직임이 좋아 컷백 한 번만 들어가도 슈팅 찬스가 바로 열린다. 하지만 전반부터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면 원정팀 야기엘로니아의 역습 한 방에 흔들릴 수 있으니 홈팀 알크마르는 초반엔 안정적으로 점유를 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의 진짜 분기점은 후반 템포 싸움에서 나온다. 원정팀 야기엘로니아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무뎌지고 커버가 한 박자씩 늦어지며 박스 앞이 비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홈팀 알크마르가 세컨볼 경쟁력으로 공격을 연장하면
원정팀 수비는 계속 밀려나며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기 쉽다. 특히 홈팀 알크마르의 히든카드 등번호 7번 발 빠른 브렘이 후반 교체로 투입되어 템포를 높인다면 흐름이 확 꺾일 수 있다. 브렘이 측면에서 스피드로 뒷공간을 찢으면 지친 풀백이 따라붙는 과정에서 센터백 커버 폭이 넓어지고 박스 안마크가 헐거워진다. 그리고 그 순간 사디크의 컷신과 페럿의 문전 움직임이 동시에 맞물리며 결정적인 마무리각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원정팀 야기엘로니아가 버티려면 로만추크가 박스 앞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데 체력 저하가 오면 그 역할이 과부하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시간대가 뒤로 갈수록 홈팀 알크마르가 골을 가져갈 논리가 더 선명해지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NK 첼레 vs 쉘본. 이 경기는 중원 압박의 방향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첼레는 4-3-3 구조에서 압박 타이밍을 올려 상대 전개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데 강점이 있다. 그래서 원정팀 쉘본이 볼을 잡아도 중원에서 편하게 전진 패스를 넣기보다는 측면으로 급히 빼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원정팀 쉘본은 압박이 한쪽으로 몰릴 때 반대 지역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한번 압박이 쏠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반대 측면이 동시에 비어 오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홈팀 첼리의 에이스 크베시치가 방향 전환 타이밍을 잃고 반대 전환 전개를 야무지게 시도한다면 흐름이 갈린다. 결국 넓은 공간을 향한 오픈 찬스가 열리며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찬스의 마무리 포인트는 코바체비치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붙들어두는 장면에서 더 선명해진다. 이오시포프가 측면에서 스피드로 한번 흔들어주면 원정팀 쉘본 수비는 스텝을 맞추기보다 뒤로 물러서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홈팀 차례는 박스 바깥에서 슈팅각을 만들거나 컷백으로 중앙 숫자를 늘리는 전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쉘본은 우드부코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가 막히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도 맥킨로이가 전진 패스로 리듬을 바꾸고 쿠트가 라인 사이에서 원터치로 연결하면 한 번은 박스 근처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원 압박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홈팀 차례의 역습 출발점만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원정팀 쉘본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무리하게 템포를 올리기보다 간격 유지가 우선 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한쪽으로 몰리는 압박 습관이 반복되면 반대 전환 한 번에 결정적인 실점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차례가 전환 패스와 측면 확장으로 넓은 공간을 먼저 잡아내며 흐름을 끊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리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리스탈 피 vs 쿠프스. 이 경기는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측면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질 좋게 열어내느냐가 출발점이다. 쿱스는 중앙 수비수들의 측면 크로스 대응이 불안한 편이라 크로스가 누적되는 순간 박스 안에서 실책성 장면이 터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팰리스는 윙백 오버래핑으로 측면에 숫자를 만들고 사리의 스피드로 1대1 구도를 반복해 크로스 각을 강제로 만든다. 마테타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면 단순한 얼리 크로스도 득점 찬스로 변하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팰리스는 크로스가 막혀도 세컨볼 경쟁력으로 다시 한번 슈팅 구간을 만든다는 점이 무섭다. 쿱스가 4-4-2로 라인을 내리면 중앙은 두꺼워지지만 반대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비는 순간이 생긴다. 그 틈을 휴즈가 대각 전진 패스로 찔러주면 공격 전개가 단숨에 박스 근처로 점프하는 그림이 나온다. 특히 휴즈가 상대 수비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순간을 절묘하게 역이용한다면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쿱스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1순위지만 윙어 수비 가담이 늦어지면 풀백이 고립되기 쉽다. 그래도 쿱스는 펜나넨을 중심으로 이선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 전반은 버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크로스가 한 번, 두 번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박스 안 막힌 교대가 흔들리며 실점 확률이 급격히 뛴다. 또한 아리프가 중앙에서 버티더라도 측면 전개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중앙 수비가 직접 공중볼을 계속 맞게 된다. 이 구도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커서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 타이밍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교체 전력에서 우위를 가진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반 템포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림이 더 설득력 있다. 결국 쿱스의 약점인 크로스 대응과 박스 안 조직 문제가 다시 드러난다면 승부는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디나모 키예프 vs FC 노아. 이번 경기는 느린 점유와 빠른 템포업의 충돌 구도다. 원정팀 FC 노아는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 하지만 전진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자주 벌게 만든다. 그래서 공격이 박스 근처에서 멈추고 다시 뒤로 돌리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위협도는 떨어질 수 있다. 반면 홈팀 디나모 키이우는 그 느린 전개를 기다렸다가 압박 타이밍을 잡는 순간 템포를 확 끌어올리는 팀이다. 특히 볼루신이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나가며 속도를 올리면 원정팀 FC 노아의 포백 라인은 회전이 늦어지기 쉽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이며 하프 스페이스와 채널런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샤파렌코가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당기고 피칼류노크가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주면 공격의 속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래서 홈팀 디나모 키이우는 점유를 오래 하지 않아도 두세 번의 전진으로 박스 근처를 찌르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한 원정팀 FC 노아가 공격 전개에서 숫자를 올리는 순간 공을 빼앗겼을 때 리커버리 동선이 길어져 뒷공간이 비기 쉽다. 하지만 원정팀 FC 노아도 물라 후세노비치가 박스 안에서 한번 잡아주면 세컨드 볼과 세트피스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변수는 전개 템포가 받쳐줄 때 힘이 실리며 느린 전개가 이어지면 고립이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홈팀 디나모 키이우가 볼로신의 템포업을 얼마나 자주 성공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원정팀 FC 노아가 점유를 하다가도 전진 패스의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홈팀 디나모 키이우의 역습각이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홈팀 디나모 키이우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기보다는 압박 트리거를 정해놓고 타이밍을 끊어먹는 운영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한번 리듬이 넘어오면 원정팀 FC 노아의 포백 라인을 찢는 위력적인 패턴이 연속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전술 상성은 느린 팀을 상대로 강한 팀 쪽이며 홈팀 디나모 키이우 승리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디나모 키이우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인츠오 vs 삼순스포르 이 경기는 일정 변수와 전술 상성이 같이 겹치면서 홈팀 마인츠에게 유리한 조건이 쌓이는 흐름이다. 원정팀 삼순스포르는 장거리 이동 피로 누적으로 인해 초반부터 강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운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전반에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순스포르는 풀백이 공격에 깊게 가담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전개가 끊기면 측면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약점이 생긴다. 이 틈은 홈팀 마인츠가 가장 좋아하는 역습 시작점이 된다. 레벨이 안쪽에서 볼을 잡아 방향을 틀어주고 이재성이 타이밍 맞춰 반대편으로 침투하면 수비 전환이 늦는 순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 순간 시브가 깊은 침투로 라인을 끊어버리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 찬스가 바로 열린다. 또한 홈팀 마인츠는 3백 기반이라 전환 순간에도 중앙 커버가 쉽게 깨지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원정팀 삼순스포르가 마리우스를 향해 롱볼을 보내도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 바로 다시 공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삼순스포르의 리커버리 속도가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장거리 이동의 피로가 누적되면 압박이 늦어지고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박스 앞이 비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순스포르가 역습 한 방을 노리며 버텨도 풀백이 높게 올라간 순간을 한 번만 놓치면 치명타를 맞는다. 홈팀 마인츠는 레벨의 중거리 한 방으로도 흐름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박스 근처가 막혀도 밖에서 때리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다시 측면 뒷공간을 찌르는 반복이 가능하다. 이재성은 짧은 템포 패스로 공격을 이어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삼순스포르는 아이도구두의 롱패스로 전개를 풀어도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정확도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후반 속도전으로 갈수록 측면에서 결정적인 상황들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마인츠 승리가 성립되는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오모니아 vs 아체스토코바 이 경기는 원정팀 라코프의 라인 간 거리 조절이 흔들리는 순간을 홈팀 오모니아가 얼마나 날카롭게 찔러 넣느냐의 싸움이다. 라코프는 3-4-3이라서 중원 숫자를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반면에 압박을 받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의 패스각이 빠르게 막히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라코프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 오모니아가 전방 압박 트리거를 세메도 중심으로 맞춰버리면 첫 패스부터 숨이 막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세메도가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임을 맞춰 압박을 건다면 결국 오모니아에게 결정적인 역습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턴오버가 만들어지면 에완드루가 전원의 첫 패스를 책임지고 탱코비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마무리 선택을 가져가는 루트가 뚜렷해진다. 하지만 오모니아가 압박 라인을 과하게 올리면 라코프의 윙백이 측면 뒷공간으로 빠르게 튀어나가며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코프의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다면 탈출구가 생기기 전에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라코프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한 번에 돌아서는 전개가 필요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진 속도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브루네스가 전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은 단발로 끝나고 수비 전환만 반복되는 흐름으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수비 전환이 반복되면 쓰리백업 공간이 비는 순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탱코비치 같은 이선 자원에게 작업실이 된다. 오모니아는 그 지점을 노려 세메도가 압박으로 끊고 에완드루가 빠르게 찔러넣고 이선이 박스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전개를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라코프도 한번 압박을 풀어내면 측면에서 숫자를 만들며 크로스나 컷인으로 마무리까지 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리듬을 결정하는 쪽은 초반 빌드업에서 실수를 덜하는 팀인데 현재 구조상 오모니아가 더 유리한 지점을 잡고 있다. 결국 라코프의 빌드업이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오모니아의 역습 찬스는 누적되고 그 누적이 득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오모니아가 압박과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끊어내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모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드리타 길란 이 경기는 압박의 강도가 아니라 압박의 간격이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원정팀 드리타는 전방 압박의 첫 라인은 강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늦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상대에게 박스 정면 미드레인지 공간을 허용하는 흐름이 생기고 그 타이밍이 반복되면 수비가 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온다. 홈팀 라이온은 이 틈을 우나이 로페즈가 가장 날카롭게 읽어내는 팀이다. 우나이 로페즈가 포켓에 볼을 받는 순간 슈팅각이 열리거나 이선 침투 패스가 바로 연결된다. 그리고 라이온은 단순 점유가 아니라 한 번에 박스 앞을 찌르는 전개가 나올 때 득점 기대값이 확 올라가는 팀이다. 28라존이 우측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 원정팀 드리타의 미드필드 커버는 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바깥 레인이 열리고 홈팀 라이온은 측면에서 다시 크로스로 박스에 공을 꽂을 수 있다. 포르헤드 프루토스는 그 전환 속도를 살리는 자원이라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그래서 드리타가 첫 압박을 실패하는 순간 라이온은 박스 앞 1차 슈팅으로 빠르게 끝내는 선택지를 가져간다. 반면에 원정팀 드리타는 마나즈에게 공이 들어가야 위협이 살아나는데 그 과정에서 중원 연결이 끊기면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또한 라요가 라인을 올려도 무리하게 뛰기보다 간격을 유지하며 이 선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가져가면 드리타의 역습 빈도가 줄어든다. 결국 드리타가 강하게 뛰어드는 압박은 초반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버가 늦어지는 순간이 더 치명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라요는 우나이 로페즈의 미드레인지와 이선 침투를 섞어 드리타 수비가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이 흐름이 한 번만 터져도 경기는 라요 쪽으로 기울고 이후엔 라요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승부를 정리할 그림이 나온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요 승강추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 샤크타르 vs HNK 리에카 이 경기는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의 싸움이다. 홈팀 샤우타르는 원볼란치 보호 아래 이선이 과감하게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하려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전개가 길어지기 전에 이선 침투와 컷백 타이밍으로 박스 안에서 첫 슈팅을 만드는 장면이 핵심이 된다. 반면 원정팀 리에카는 4, 2, 3-1의 형태로 블록을 세우지만 수비 전원이 늦는 구간에서 공간이 한 번에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리에카가 공격 시 풀백을 올렸다가 턴오버를 내면 측면 뒷공간 커버가 느려지며 역습 한 방이 바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샤우타르는 공을 빼앗는 순간 오체레트코의 전환 패스 속도가 곧바로 득점 기대값으로 연결된다. 오체레트코가 빠르게 공수 전환 패스를 통해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끌어낸다면 결국 번뜩이는 전환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가 열린다. 그리고 홈팀 샤우타르 이선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원터치로 방향을 바꿔주면 리에카 센터백 라인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우타르가 전개를 조급하게 가져가면 리에카의 버티기와 파울로 끊기가 리듬을 깨트릴 수 있다. 그래도 샤우타르 쪽은 템포가 올라갈수록 공격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편이다. 리에카는 코프의 포스트 플레이로 시간을 벌고 메날로의 침투로 한 방을 노리겠지만 연결이 끊기면 바로 수세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단타스가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어주지 못하면 리에카는 롱볼 의존도가 올라가며 이선 간격이 더 벌어진다. 결국 샤우타르가 전환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 리에카의 느린 복귀 속도를 계속 두드릴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 이후 세컨볼 경쟁력에서 샤우타르가 한 번 더 따내면 리에카는 라인을 올릴 명분을 잃게 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샤우타르가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한 번에 찌르는 전환으로 실점을 먼저 열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전술 상성은 홈팀 샤우타르 쪽으로 기울어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샤우타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샴록 로버스 vs 함누네스 홈팀 샴록 로버스는 3백 기반이라 전환 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윙백과 이선이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강점이다. 그래서 상대가 중원에서 위치 교환을 매끄럽게 못 가져가면 첫 패스부터 어긋나면서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정팀 함누는 바로 그 지점이 불안하다.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꼬이면 커버링이 늦고 그 여파로 패스 미스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 그러면 홈팀 샴록 로버스는 전환 속도를 더 올리며 세컨드 러너를 박스 근처에 붙여 찬스를 쌓아간다. 그리고 만드로 이유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면 원정팀 함눈의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샴록 로버스의 플레이메이커 누젠트가 그 타이밍을 잡아 빠르게 침투한다면 경기는 단번에 뒤집힌다. 결국 상대의 수비 간격이 더욱 벌어지며 홈팀 샴록 로버스에게 결정적 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가프니가 내려와 연계한 뒤 다시 박스로 파고들면 원정팀 함눈 센터백은 따라 나갈지 버틸지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원정팀 함눈도 티오 내의 직선적인 전진이 살아나면 수비 뒷공간으로 한 번에 찌르는 역습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래도 원정팀 함눈이 그 장면을 만들려면 중원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그 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홈팀 샴록 로버스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올려 중원 패스 선택을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을 빼앗는 즉시 하프 스페이스로 꽂아넣는 전환 패턴이 반복되면 원정팀 함눈은 라인 간격이 계속 찢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늦어지면 상대가 더 내려앉아 언더 흐름이 강해질 수 있어 첫 골의 타이밍이 체감상 더 중요해진다. 전체적으로는 전환 디테일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홈팀 샴록 로버스 쪽이 한 수 위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샴록 로버스가 찬스를 더 많이 만들고 결국 승부도 끊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샴록 로버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SK 시그마 vs 레흐 포츠난. 이 경기는 전술 키워드가 명확하다. 원정팀 레흐 포즈난의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느려 터지는 구간이 나오면 공격 템포가 끊길 수 있다. 그래서 전진이 멈춘 순간부터는 홈팀 시그마 올로모우츠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홈팀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공을 빼앗는 즉시 방향을 틀어치는 전환이 빠른 팀이다. 특히 자노셰크가 빠른 전환 패스로 방향을 틀어주는 장면이 나오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 쉬워진다. 그리고 그 수적 우위는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2대1 패스와 오버래핑 타이밍을 통해 박스 근처를 찢는 형태로 이어진다. 미쿨렌카가 그 구간에서 라인 뒤로 파고드는 런을 가져가면 상대 풀백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따라가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안쪽을 닫으면 측면에서 프리크로스가 열린다. 이때 타자니가 문전에서 몸으로 버티며 볼을 떨궈주면 이선 침투까지 연결되는 마무리 루트가 완성된다. 반대로 원정팀 레그 포즈난이 스위칭을 빨리 돌리며 뱅트손을 최대한 살리면 변수는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템포 유지이며 느려지는 순간 뱅트손의 커싱 각도도 막히기 쉽다. 야기엘로가 중앙에서 템포를 당겨줘야 하는데 압박을 받으면 옆으로 흐르며 결정적 패스가 늦어질 수 있다. 토르다르슨이 중원에서 버텨도 측면 커버가 한 박자 늦으면 수적 열세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시그마 올로모우츠가 한 번만 전환 타이밍을 맞추면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갈 그림이 선명하다. 결국 느린 스위칭을 끊어먹는 전환 패스, 그리고 측면 수적 우위의 반복이 홈팀 시그마 올로모우츠 승리를 성립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그마 올로모우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브라티슬라바 vs BK 해켄. 이 경기는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전방 압박의 방향을 어디로 고정하느냐가 첫 단추가 된다. 그래서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원정팀 BK 해켄의 4, 2, 3, 1 더블 볼란치 앞을 막아세우며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측면으로 공을 유도한 뒤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압박을 걸면 원정팀 BK 해켄의 패스각이 급격히 사라지는 흐름이 나온다. 반면에 원정팀 BK 해켄은 오프사이드 라인 스텝이 불안해서 한 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뒷공간을 내주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바르세기안이 안쪽 채널을 선점한 상태에서 라인 브레이킹 한 번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바르세기안이 이 지역을 선점하며 라이 브레이킹 움직임으로 볼을 따내면 바로 슈팅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붙는 전개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스텔레츠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어주면 마무리각은 더 선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무리하게 전진만 하면 덴베의 포스트 플레이 한 번에 역습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그나텐코의 중원 커버가 중요해지고 전환 구간에서 파울 관리와 간격 유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원정팀 BK에게는 세컨드 라인 수비 위치가 흔들려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침투를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구스타프손의 롱패스로 전환이 들어와도 수비 라인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면 오히려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며 다시 압박을 받는다. 반면에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홈에서 템포를 올릴 때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가 빨라 상대 수비 라인이 숨 돌릴 틈이 적다. 그래서 전반부터 슈팅 수가 누적되면 후반에는 원정팀 BK의 캔 수비 라인이 더 내려앉으며 박스 근처에서 혼전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원정팀 BK의 캔은 라인 컨트롤이 흔들릴 때 세컨드 볼 처리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불안 요소가 남는다. 결국 홈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가 압박, 탈압박, 라인 브레이킹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유지하면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C 프라하 vs 에버딘. 이 경기는 전원에서 중앙 블록이 비는 팀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원정팀 에버딘은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며 그래서 중앙이 비는 구간이 생긴다. 그 틈이 열리면 상대는 굳이 무리한 측면 크로스에만 기대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박스 안쪽으로 찔러 넣을 수 있다. 홈팀 스파르타 프라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는 팀이며 카이리넨이 이 구간을 영리하게 역이용할 줄 아는 조율수다. 그래서 카이리넨의 전진 패스 한 번에 이선이 등지고 들어가며 수비가 재정비하기 전에 첫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쿠크타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단순하지 않아서 니어포스트 침투와 세컨드 포스트 대기 동작을 섞어 수비 시선을 흔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한 번에 안 나더라도 홈팀 스파르타 프라하는 즉시 압박으로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가는 흐름이 강하다. 반면에 원정팀 에버딘은 탈압박이 끊기면 미드필더 라인이 뒤로 쫓겨가며 라인 간격이 급격히 벌어질 때가 있다. 이때 중앙 블록이 비면 측면으로 도망가려는 패스가 커트되며 곧장 박스 근처로 역압박이 걸리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하라슬린의 안쪽 침투가 살아나면 상대 풀백이 따라갈지 말지 망설이는 찰나에 컷백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정팀 에버딘이 초반부터 라인을 낮추고 버티기만 하면 홈팀 스파르타 프라하가 공격 숫자를 더 올리며 세트피스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 그래도 스파르타 프라하는 세트피스에서도 문전 혼전 유도가 능숙해 한 번의 흐름으로 연속 코너를 쌓아 압박을 키우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홈팀 스파르타 프라하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원정팀 에버딘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90분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런 환경에서 한 번 실점하면 원정팀 에버딘은 리듬을 되찾기 전에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홈팀 스파르타 프라하는 리드 상황에서 라인을 과하게 내리지 않고 중원에서 템포를 끊어 안정적으로 굴리는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카이리넨이 중앙 빈 공간을 먼저 장악하고 쿠크타가 박스 안에서 한 번만 이겨내면 경기는 홈팀 쪽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다. 이 경기는 중앙블록 붕괴 2선 침투박스 마무리의 루트가 반복될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프라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브라이다블릭. 이 경기는 흐름이 길게 이어지기보다 한 번의 세트피스와 한 번의 전환이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스트라스부르는 3백으로 빌드업을 시작해도 윙백이 높게 서면서 크로스 각도를 빠르게 만든다. 그래서 전개가 막히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컷백으로 두 번째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반면 원정팀 브레이다블릭은 4-3-3으로 측면 스피드를 살리지만 수비 전환 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문제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파포스트 쪽 정렬이 흔들리면 니어포스트 커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의 센터백 자원들과 스트라이커가 니어포스트를 향해서 이 구간에 정확히 침투한다면 득점이 바로 성립될 수 있다. 결국 묵직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오늘 경기에서는 공허한 멘트가 아니다. 그리고 파니첼리가 니어포스트에서 1차 헤더 경합을 따내면 세컨볼 경쟁력까지 같이 살아난다. 파이스는 박스 바깥에서 볼을 잡았을 때 시야가 넓고 침투 타이밍을 한 박자 앞당기는 패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원정팀 브레이다블릭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 라인 앞 공간이 곧바로 패스 작업실이 된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가 전개 속도를 너무 올리면 턴오버 이후 역습을 맞을 수 있어 엘 무라베의 커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다블릭은 수비 복귀가 완벽하지 않아 한 번 밀리면 박스 안 숫자가 계속 부족해질 수 있다. 오마르손의 측면 전개가 살아나도 마무리 구간에서 스트라스부르가 박스 안 경합을 먼저 가져가면 흐름이 끊긴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꾸준히 기대값을 쌓을 수 있어 경기 내내 기회가 끊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먼저 득점을 열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운영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종합하면 전술 상승은 세트피스 강점과 전환 안정감이 있는 홈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기울어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지린스키 vs 라피드 비엔나. 이 경기는 구조가 단순하다. 원정팀 라피드 빈이 느린 유자 빌드업에 갇히면 홈팀 지린스키가 자연스럽게 라인을 올리며 경기를 잡아먹는다. 라피드 빈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선정이 흔들리면서 전진 패스의 첫 단추부터 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볼이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옆으로만 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브백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계속 수비만 하면 박스 앞에서 결국 균열이 생긴다. 바로 그 균열을 홈팀 지린스키의 필리포비치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잡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필리포비치가 포켓에서 공을 이어받는 순간 2대1 원투 패스 패턴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라피드빈의 미드필더 라인이 한 발 늦게 따라가면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진다. 빌비아는 이런 흐름에서 박스 안 한 번의 터치로 끝내는 역할에 최적화된 자원이다. 아브라모비치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며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어 공격 템포가 한쪽으로만 고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라피드빈은 두 톱을 세워도 전개가 느리면 역습이 받고 뛰는 타이밍 자체가 늦어져 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틱과 에게슈타인이 전방에서 버티더라도 지원이 늦으면 결국 고립된다. 피셔가 수비 라인을 정리해도 중앙이 흔들리면 파이브백은 좌우로 찢어지며 간격이 벌어진다. 하지만 홈팀 지린스키가 초반부터 과열되기보다 중앙을 잠그고 패스 속도를 올리는 타이밍을 잡는 운영이 더 유리하다. 결국 이 매치업은 느린 빌드업 vs 하프 스페이스 연결의 싸움이고 흐름은 홈팀 지린스키 쪽이 더 자연스럽게 잡힌다. 따라서 지린스키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 템포도 홈팀 지린스키가 원하는 속도로 조절될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린스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로잔 스포르트 vs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홈팀 로잔은 승부처 타이밍의 세컨볼 경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유율이 낮아지고 공격이 끊기면서 수비로만 버티는 시간이 늘어난다. 반면에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전방 공격진이 적극적으로 전진에 침투해 들어가는 팀이다. 원정팀 피오렌티나 공격진이 한 박자 빠르게 세컨볼을 선점하면 슈팅까지 이어지는 전개 속도가 확 올라간다. 특히 모이스킨이 전방에서 수비를 끌고 달리면 박스 근처에 공간이 생기며 이선이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구드문드손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순간 홈팀 로잔 수비는 시선이 한 번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틈에서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타이밍을 섞어 박스 안을 계속 흔든다. 또한 홈팀 로잔이 볼을 오래 주지 못하고 끊기는 시간이 늘어나면 원정팀 피오렌티나의 압박 강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래서 로잔은 탈압박이 한 번만 늦어져도 곧바로 수세에 몰리며 라인이 내려앉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세컨볼이 튀어나오는 순간이며 홈팀 로잔이 한 박자 늦으면 박스 앞이 바로 열릴 수 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한 팀이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킥의 질이 올라가면 한 번의 세트피스로도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드라고라가 세트피스에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주면 공격진은 준비된 움직임으로 타점을 만들 수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로전의 점유 저하와 세컨볼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실점 위험이 빠르게 커진다. 그래서 이 매치는 원정팀 피오렌티나가 후반에 한 번 더 기어를 올리며 승부를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로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기아 vs FC 링컨. 레기아 바르샤바는 3백 기반으로 중앙을 두텁게 깔고 3선에서부터 전개를 정리하며 경기 템포를 설계하는 팀이다. 그래서 상대가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레기아 바르샤바는 2선에 공을 꽂아 넣는 속도가 확 올라간다. 원정팀 링컨 레드임프스는 압박 타이밍이 엇갈릴 때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커버가 끊기며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 구조라면 레기아 바르샤바의 비차흐치안이 포켓을 잡고 전진 드리블로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차흐치안이 한 번 전진에 성공하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이 열리며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진다. 은사면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가져가는 스트라이커라 한 번이라도 크로스나 컵백이 연결되면 득점 기대값이 올라간다. 카프츠카는 템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로 공격이 끊기지 않게 2차 전개를 만들어주는 자원이다. 그래서 레기아 바르샤바는 한 번에 끝내지 못해도 2차 공격에서 다시 슈팅 찬스를 만들며 상대를 지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링컨 레드임프스는 원정 경기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이 강해 실점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레드임프스가 내려앉아 버티기를 선택하더라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오면 중앙이 먼저 깨진다. 이 경기는 측면 크로스 싸움이 아니라 중앙 균열이 먼저 발생하며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레기아 바르샤바가 선제골을 가져가면 링컨 레드임프스가 전진해야 하는 순간에 수비 라인이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온다. 하지만 레기아 바르샤바가 초반에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 간격을 조절하며 압박 트리거를 잡는 운영이 더 안전하다. 결국 전술 상성은 레기아 바르샤바 쪽으로 기울고 경기 흐름도 홈팀 레기아 바르샤바가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매치업은 레기아 바르샤바가 중앙에서 찍고 들어가며 확실하게 승리를 성립시키기 좋은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기아 바르샤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